안녕하세요. RC 친구 모범시민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RC카 제품들 중 유일하게 무상 AS를 지원하는 나래 스포츠에서 이륜 몬스터 트럭 X9125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가 최고의 입문 RC카로 꼽았던 4륜 몬스터 트럭 9125의 이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9125는 작년에 업그레이드 모델 S910이라는 모델을 출시했고 제가 리뷰로 다룬 바 있습니다. 9125의 이륜 모델 9115는 한동안 업그레이드 모델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모델명 앞에 X를 붙여 업그레이드 모델을 출시했네요. 자, 제품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한 1:12 사이즈고요. 두 가지 디자인에 두 가지 컬러로 출시했어요. 이 모델들은 디자인과 색상에 따라 모델명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제품이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성품은 구형 제품과 동일하지만 가격 차이만큼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구형 조종기는 수신 거리도 짧고 조작감도 다소 거칠게 느껴지는 제품이었는데 신형 모델은 다른 제품들과 동일한 성능 좋은 모델로 변경되었고요. 배터리 용량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구형 모델의 배터리는 적은 용량도 문제였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용 커넥터 때문에 다른 배터리 사용이 어려웠어요. 신형 제품은 입문용 제품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딘스 커넥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배터리 선택의 폭도 넓고 이 배터리를 다른 차량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사이즈, 구동 방식 등은 구형 제품과 거의 동일하지만 차량 내부와 차량을 구성하는 파트들은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에 없던 LED 라이트가 추가되었고요. 구형에서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 차량의 전원 버튼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구형 제품은 차량의 전원 버튼이 배터리 박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원을 켜고 끄는 게 상당히 불편했어요. 신형 제품 X9115는 스위치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 조작이 편해졌어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차량을 분해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차량의 앞쪽 프런트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형 모델은 메탈 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촉 샤프트마저 플라스틱이었고 볼핸드의 볼은 물론 휠 헥스까지 모두 플라스틱이었죠. 그리고 회전이 발생하는 스티어링 파트도 와셔 없이 볼트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신형 모델은 앞서 언급한 모든 파트가 메탈 파트로 교체되었고요. 휠 헥스도 메탈로 변경되었고 스티어링 파트도 4륜 차량들처럼 메탈 와셔가 포함된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향 파트가 포함된 차량의 몸통을 비교해 볼게요. 조향 파트는 구조의 변경은 없었지만 조금 더 성능 좋은 모터로 변경되었고 내부 기어들도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두 제품 모두 플라스틱 소재의 기어라서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서버 모터의 기어는 플라스틱에서 메탈 기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메인 모터가 포함된 차량의 리어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동일한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죠. 구형 모델은 피니언 기어를 제외하고 구동과 관련된 모든 기어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기어가 전체 크기에 비해 일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형 모델은 메탈 기어가 추가되어 있고 구동 기어도 크기에 맞는 일수를 보유하고 있어 발열과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건 디프 기어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세워보지 않아도 구형과 신형의 기어 일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자, 그럼 이제 차량의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주행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GPS가 내장된 카메라를 장착하고 정확한 속력 테스트부터 진행해 볼게요. 제품에 포함된 기본 배터리는 이 정도가 최대 속력이에요. 구형에서 정말 많은 파트가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메인 모터의 스펙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 성능은 구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조종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륜 제품들처럼 저속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종기의 스피드 모드를 로우로 바꾸고 달려볼게요. 자, 스피드 모드의 버튼을 활용하면 최대 출력을 25%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RC카 조종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별도로 준비한 순정보다 전압이 높은 3셀 배터리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 속력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사륜 모델 912보다 조금 더 빠른 속력이에요. 또한 912와 달리 배터리 전압을 올려도 발열 문제가 없고 런타임도 사륜 모델에 비해 2배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포장도로에선 다른 차량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온로드 위주의 주행이라면 이런 제품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 주행도 확인해 볼게요. 오프로드에선 이륜 구동의 한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조금만 출력을 올려도 제자리에서 돌아버리고 뒷바퀴가 장애물에 걸리면 옴짝달싹 못합니다. 게다가 순정 타이어는 내구성을 강조한 하드 타입 소재라서 오프로드에 약한 편이에요. 트라이얼 차량처럼 느긋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면 오프로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점프 영상을 오프로드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가속이 붙은 상태로는 점프대까지 진입조차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스팔트에 점프대를 놓고 촬영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수없이 점프 영상을 촬영했지만 어지간해선 아스팔트에서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가벼운 이륜 차량이고 내구성의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진 제품이라 시도해 보았어요. 참고로 점프에는 3셀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촬영이 끝날 때까지 단 하나의 견적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지금까지 다룬 모든 제품들 중 가장 튼튼하다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제품은 이륜 구동이라는 한계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조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입문용이나 아이들 선물용으론 괜찮을 것 같고요. 견적 없이 RC카에 점프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리뷰는 장르를 바꿔 트라이얼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